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고,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이제 좌충우돌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에 깊게 발을 들인 지가 오래되시지는 않았잖아요,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면서 적용하시고 그런,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동병상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서 활용했다. 이제 활용 얘기는 조금 했으니까 이렇게 배웠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인공지능 좀 배워볼까 해가지고 먼저 PC부터 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사서 게임만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좋은 GPU를 사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꼽고 그 어떻게 뭐 PC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인공지능 해야지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PC 사는 건 아니죠?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연구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서 필요는 없었는데, 네. 처음에는 일단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요새 네.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조금 더 그 겉에서 큰 그림들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그냥 뭐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바로 켜서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사놓고 GPU 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네.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걸 얘기하기 타이밍을 놓쳤는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네. 비루한 상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예. 그 환경, 공부할 수 있는 뭐 환경을 구축하는 거, 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어디서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튜토리얼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용어가 나와요. 내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네. 새로운 도메인의 용어가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뭐라던가, 네. 뭐 아니면 뭐 특정 저도 이제 개발을 같은 걸 하다 보면 IT 용어에는 익숙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IT 분야에서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과 관련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 예. 근데 수학을 뭐뭐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를 기본으로 하라라는 게 이제 얀 르쿤이라는 사람의 대학 때 들을 수 있는 모든 수학 과목은 듣는 게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원래 전공은 물리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잘 몰랐던 영역의 수학, 특히 확률 통계가 저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보통 그 고등학교 때 거기까지는 교과서를 잘 안 펴보잖아요. 저희는 정석을 봤던 세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에 있긴 하죠. 근데 제가 확률 통계를 대학에서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거를 공부하면서 약간 현자 타임이라고 해요. 현타가 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튜토리얼을 알기 위해서는 네.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가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알려고 하면 막 까도 끝이 없어요. 뭐 좀 하다 보면은 뭐 해석론에 대한 거, 더 고급 수학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 지치거든요. 그러면 응용해서 지금 뭔가 만들고 싶은 거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동기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울함을 저 벌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이제 주먹구구로 예.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예. 중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넘는 문턱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리듬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가 예.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수학 안 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해져가지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해줬으면은 좀 수학 공부를 우리가 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IT 외의 영역에서라면 개발자들이 수학을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예, 요즘에는 사실 전공 네. 안에서 공업 수학도 많이 빠지는 추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IT 영역에 있지만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진입 장벽으로 수학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수업들을 가장 최근에 들은 사람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하는 데에는 이해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냥 간단한 몇 가지들을 코드를 짜보고 그다음 조금 적용해 본 수준에 그치고 예. 실제로 진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더 뭐 석사를 마치신 분들 아니면 뭐 석박 과정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번역하자면. 네,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탄탄한 분들이 아무래도 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네. PC만 사면 안 됩니까? 그 오토 ML이라든가 최근에 그 조금 더 잘 몰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굉장히 오픈이 잘 되고는 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뭔가를 딱 바꾸고 그냥 누가 해놓은 거 그대로 따르는 걸 넘어서기 시작하다 보면은 네. PC만 사는 걸로는 조금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네. 아, 예. 그래도 이제 PC 얘기 잠깐 할게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지금 뭐 이렇게 아트 같은 거 하시려면은 결국 이제 집이나 작업실에서 뭔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게 기계가 데이터를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던져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개인의 돈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유리한데 저는 정작 1080 GTX인가 뭐 그거를 사고서는 그거 좋은 건데. 예, 그 머신에서는 아직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GPU 가속을 안 받는 맥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GPU를 사놓고 예. GPU 그거를 못 쓰는. 예, 왜냐하면 그럴 일을 아직 한 게 없어요. 아,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아마존에서 람다 같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네. 그 클라우드 상에서 아예 되게 마이크로하게 잘라서 그거를 수행하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보다 돈이 들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절약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 잘못 설정하면은 이제 한 일주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완전 허탕치는 거를 뭐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 돈을 들여서 내가 기계를 사던 클라우드를 하던 클라우드 쓰던 그거는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한 서너 분이 이제 러닝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하나나 뭐 2개 정도 꽂아놓고 할 때는 이거 누가 쓰고 있구나. 네. 그래갖고 러닝이 안 되는 경우가 처음에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몇 개 더 구매를 해서 이제 회사가 작아서 하나 구매할 때마다 약간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돌려놓고 사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네. 하드웨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기계한테 그 학습 명령을 네. 내려서 한참을 기다리는 거죠. 보통 그렇죠. 뭐 그래도 아무리 좋은 GPU라도 데이터 크게 다르겠습니다만 한참 걸리잖아요. 데이터셋 크기랑 특징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숫자로 돼 있는 데이터셋으로 뭘 그냥 예측만 한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 같고 뭐 이미지 같이 픽셀 데이터들 많아 갖고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경우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아까 승준이 말씀은 뭐 PC 사면은 사봐야 나처럼 되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클라우드가 지금 요즘 또 최근에 그 사실 이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그런 IT 리딩 기업들이 올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나운스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클라우드에 와서 인공지능을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TPU인가 하는 게 이제 2세대가 벌써 나왔고 예.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신네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셋 같은 경우를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고 예. 그럼 앞으로 그럼 추세가 마치 많은 것들이 이미 클라우드로 가고 있듯이 인공지능도 그런 대형 기업의 클라우드에 가서 하게 되는 게 뭐 보편적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컬에 존재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도 해요. 실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서비스에 네네. 지금 사무실에 있는 PC. 네, 사무실에 있는 PC랑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예. 클라우드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 클라우드로 연결되게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발표들이 일어나고 이제 곧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들은 다른 서버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선택지도 조금 작은 그런 네. 상황이지만 네.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네. 증가가 돼서 개발 자체도 뭐 그런 클라우드 위에서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음 단계 훅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단계. 예, 그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로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 문제에 관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모델을 만드는 건데 창작의 영역에서는 글쎄요, 그 모델을 다 작가나 아니면 소규모가 모델을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로 하게 될까? 아니면은 이미 기학습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네. 활용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이미 모델이 있으면 전이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조금 더 학습하는 뭐 그런 네.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작년에 전시 때문에 왓슨이 SKT랑 뭐 이렇게 네네. 들어왔을 때 그 네. 팀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가 이미 AI 킨더가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러니까 AI들의 유치원인 거죠. 예,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어떤 예. 그 AI들의 그 학교가 있고 학습 전형의 이 학습한 모델을 파는 아.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예. 클라우드를 쓰는 거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꼭 그래야 되는 영역에서 할 거고 아닌 그거를 이제 이미 학습된 모델을 약간 더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학습된 거를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학습된 모델을 위에 올려놓고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할 때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서버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인공지능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학습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할 필요는 없이 이미 누군가가 학습을 해놓은 그런 신경망을 가져다가 이제 복사를 해와서 거기서 이제 또 사실 증폭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API화가 돼가지고 될 수도 있겠네요. 유니티에 SS 스토어가 있듯이 네. 비슷한 스토어가 생기지 않을까요? 스토어가 앞으로. 이미 그 모델 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다양한 모델들을 뭐 깃허브나 이렇게 그 클라우드에 공유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가 지금은 공유되어 있지만 앞으로 좋은 모델들은 판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 같은 게 앞으로 생길 수가 있겠네요. 뭐 비슷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게 지난 10년 그 모바일 붐, 스마트폰 붐이 지나갔듯이 올해부터 이 인공지능 붐이 그 정도 급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올해 다 입을 맞춰서 인공지능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구글.ai 구글.ai, 예.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아마존 인공지능 대잔치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공지능 대세가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도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른 뭐 저희 학교에 가면은 뭐 전기과에도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을 해갖고 자기네 도메인에서 뭔가 더 발전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그 파급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다 이제 노젓기 시작을 했군요. 전부 다. 그렇죠.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 예.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뭐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약해 보이기 쉬운데 사실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거니까 뭐 안 쓰일 분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뭐 10% 향상이 일어나면은 뭐 시장의 판세가 완전히 변하는 분야에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은 네.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인공지능에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 네. 뭐 기존 알고리즘으로 좀 해결하지 못하던 거를 네.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된 뭐 그게 요새 인공지능의 트렌드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충분히 던져주기만 하면은 네네. 굉장히 명쾌한 해법이라든지 네. 잘 정의된 제안을 분야에서. 해줄 수 있다.